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데 따라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기록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6일에 네네. 처음에 육군참모총장 관사로 이전한다고 할 때 열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다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할 때는 국유심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국유심은 이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는데 그 부분은 위치 아마 변경이기 때문에 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위치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연 건가요? 네,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그 위원회를 열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열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국유재산 종합계획은 변경했습니까? 종합계획은 그 연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는 경우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그 부분을 고치지 않고 하는 경우도 과거에 다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중요하게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또 관저도 청와대 경내에 있던 것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그 위치에서 대통령이 집무도 보고 또 주거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변경했어야 될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변경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아서 앞서 국유심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국유재산 종합계획은 국유재산 총계 변동이 없는 개별 행정재산의 어떤 사용 수행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꼭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계의 변화가 없어서요. 네네. 총계의 변화가 없는데 왜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할 때는 국유심을 열었습니까? 그거는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네.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하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제가 지금 그 조항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국유심은 그 국유 재산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중요성이 있는 그런 안건을 그러니까. 올리는 것인데요.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아니 말씀입니다. 장관 똑같아요. 네네. 예? 국유재산법 26조 1항에 따르면은 네.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또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서 총괄청 즉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국유심을 열도록 돼 있어요. 네네. 이후 규정에 따라서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안이어서 국유심 열었다고요. 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9조 사항에 따르면 국유재산 종합계획은 이런 경우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5번째 이런 게 있어요.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장관이 인정해서 기획부 장관이 인정해서 국유심을 열었는데 그 똑같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던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문제가 국유재산 종합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서로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이걸 꼼꼼하게 했더라면 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관저 이전 문제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 사항들 이런 거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정일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또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사람이 청와대의 김오진 관리비서관이었어요.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해태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관저와 같은 주요 국가시설 공사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거나 법령에 따른 준공 처리 및 시공업체의 사후 책임 소재 확인 등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56조에 위배되어서 징계해야 되지만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보하니까 인사자료에 활용해라. 이게 감사원 감사의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아까 정일영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 김오진이라고 하는 전 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공모에 응해가지고 지금 최종 후보자에 올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5배수 안에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공훈위에서 심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역시 그 공훈위 위원장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념하십시오. 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거 이제 뭐 시추공 하나를 시추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추공 하나 뚫는데 우리 돈으로 1,18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예타 받아야 될 사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공공기관 예타를 받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 재정 예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공공 예타는 2천억이 넘는 부분이 해당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네네. 그러죠. 네네. 그런데 이거 시추공 한 번 뚫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게 하나 뚫는데 1,100억, 1,200억 가량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두 개 뚫으면 금방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추공 뚫는 거는 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그 1차공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그렇습니까? 별도의 사업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의견이 더 다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 그 지침에 따르면 예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다고 돼 있어요. 특히 이렇게 자원 사업의 경우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 탐사 또는 자원 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시추전 탐사 비용, 시추 비용, 사업 개발비,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고 그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뚫어서 가능성이 있으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다 합쳐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예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설사 요번에 하나 뚫어서 안 나왔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2차 시공 안 합니까? 20%라고 해서 적어도 5번은 뚫어야 된다는 게 산자부의 얘기였거든요. 네. 저는 예타 받아야 될 사안 같아요. 일단 과거에도 시추 항공을 별도 사업을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1차 그걸 하고 나서 그 뒤에 것은 아마 이제 좀 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좀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고 있는 예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두 톤도 아니고 저는 예타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네. 한국석유공사에게 예타 받아라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